손면한 박사의 뇌 정신 건강. 미국 코엔 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시고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만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울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가 우울증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우울증 증상 받고 이제 뇌 약 받고 그렇게 먹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울증의 종류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고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의 종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울 장애의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일 많은 게 흔한 게요.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요 우울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들이 병원에서 이제 진단 거죠. 명칭은 네. 주요 우울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이제 우울증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속성 우울 장애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약간의 우울증이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2년 이상 지속되면 계속 2년 이상 지속되고 청소년들은 뭐 이제 1년 이상 계속 지속될 때 이제 우리가 내려진 병명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알코올을 한다든가 뭐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뭐 인터넷으로 간다든가 게임 장애 같은 거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기분 장애. 그래서 우리가 병명을 분명히 알아야 치유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인터넷 게임도 왔는데 저것이 순수한 인터넷 게임이냐 아니면은 저것이 우울증에서 오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월경전 불쾌감 장애가 얘기했죠. 여성들이 네. 일어나는 거. 네. 여성들이 일어나는데 월경전 불쾌감 장애는 월경전 일주일 전부터 기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래서 막 남편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싸울 때 떡 하는 말이 있어요. 이혼하자는 말이 아주 따놓은 밥상입니다. 네. 그분들이 하는 언어가.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고생한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서 보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리적으로 또 오는 거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때 알면 치료받기 쉽다는 치료받기가 말씀이죠. 쉽죠.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런 정보를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걸렸는데 깜짝 놀리시더라고. 네. 이것도 모르고 저희는 시골 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목회하면 괜찮을 줄 알고 아무리 했는데도 그게 안 낫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 기분 변화가 생길 때 꼭 하는 말이 이혼하자는 말을 꼭 합니다. 네. 너하고 못 본인이 살고. 의도치 않게. 예,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장애니까요, 이게. 예, 장애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걸린 요즘 최근에 2013년에 DSM-5에서 이제 나온 병명인데요. 아이들 6세부터 18세 사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6세부터 18세. 18세 이상이 될 때는요. 이런 증상이 오면 다른 장애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조심을 해야 하는데 6세부터 18세 사이에 오는 것이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고요. 좀 네. 어렵죠. 파괴적인 기분 조절 부전 장애. 기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분노 발작이 아니라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어느 정도 뭐 아이들이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요. 너무 또 아기가 어쩌다 한 번씩 폭발했다 해서 이게 이렇게 진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단이 내려질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이상 파괴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분노 폭발이 그래가지고 1년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이 장애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이거는 우울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노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냐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로토닌 부족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또 도파민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기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우울증은 종류가 하나입니다. 또 이제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아동기, 청소년기 우울증, 뭐 노년기 우울증, 여성에 따라서 남성 우울증, 여성 우울증 이것은 우리가 임상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진단에서 이렇게 4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울 장애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오늘 여쭤보려고 적어왔어요. 가면 우울증이라는 말을 제가 그렇습니다. 들어봤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울증인데
본인이나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울증인지. 네. 왜냐하면 가면을 썼으니까. 그럼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지죠. 가면을 써. 위장된 네.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스크를 실제는 쓰고 우울증인 거죠. 예, 그런데 우울증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아이 때가 제일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동 때.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청소년기도 있고 성인기도 있고 노년기도 다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가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좀 오늘 좀 더 해봤으면 보통 좋겠어요. 이제 가면 우울증은요, 이제 소화기 때도 이제 흔히 나타나는데요. 뭐 엄마하고 떨어질 때 막 불안을 느낀다든가, 그리고 학교 공포증 있잖아요. 다 불안과 관계되는 거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엄마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마가 옆에 곁에서 사랑을 항상 베푸면 괜찮은데 안 베푸니까 결국 이별 불안, 분리 불안이죠. 또 학교 갈 때 공포증을 느끼고 학교만 간다면 공포를 느끼는 거죠. 왜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네. 또 애착 행동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애착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제가 맞아요. 방송을 했는데요. 네. 참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애착 그 형성에 대한 방송을 하나님이 시켰다. 왜 그런 거니? 이번 세미나가 끝났는데요. 그 어렸을 때 애착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그 우리 내담자들이 공감하는 많이 분들이 왔다는 많은 거죠. 많이. 네. 그런데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파괴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왔고요. 그래서 그 애착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육과 애착을 어머니들 구분을 또 못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애착. 그리고 양육은 이제 부모가 공동의 책임을 우리가 지면서 당연히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애착 형성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젖먹이, 쉽게 말하면 젖먹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빠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떨어지면 자기가 뭐 죽는다고 생각하죠. 아이 때는요. 네. 그래서 그 분리불안하고 애착 애착, 행동은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네. 과잉 행동, 비행 학생 우리가 뭐 학교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가서 너무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저는 비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낙인을 찍힐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울증의 한 형태라는 종류로 거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안 좋고 소화기 때는 또 화를 펄끗 내는 거예요. 이게는요. 아이들이요. 예, 극도의 불안 그리고 자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화기 때는 이런 가면 우울증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청소년기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청소년기는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들 들을 때 비행 학생이다라고 여기거들랑 비행 학생은 우리가 품행 장애를 흔히 얘기하거든요. 네. 병명의 명칭은. 그런데 우울증은 거의 90%가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가면 우울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요. 그 형태가 비행 형태로 나타나는 거군요. 똑같아요. 그런데 네. 거의 다. 근데 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네. 비행이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나쁜 애. 비행이라고다 품행장애다 그러면은 저 애는 나쁜 애. 근데 내가 이걸 병이라고 하면 이거는 병이니까 괜찮잖아요. 예. 도와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돼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비행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낙인을 찍을 때, 나쁜 애다, 비행학생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만은, 이것은 병이다, 그럴 때는, 치료받으면 돼. 누구나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요, 청소년기 때는 이 자기가 어떤 그 심리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나쁜 집단하고 어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행 활동을 하죠. 나 집을 나간다든가, 그래가지고, 또 학교 무단 결석도 한다든가 무단 결석하면 우리가 학생을 뭐라고 했어요? 비행 학생이죠. 날마다. 네. 그럼 나쁜 애들하고 사귀어봐요. 그럼 비행 학생이죠.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비행 학생이라기 하기보다도 이렇게 가면 우울증이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슬프니까 슬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성적 문란을 일으켜요. 네. 이런 청소년기에 남녀 성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다른 어떤 쾌락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순수한 요즘 와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에 와 있는 것이 어떤 원인이냐 그걸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컴퓨터가만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인터넷 게임 중독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원인이 뭐냐,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제 결국 인터넷 게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울증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을 남용하는 거예요. 약물. 네. 약물 남용하고 본드 같은 것 하고요. 분노를 방출하기 위해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뭐 학교 가서 맨날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비행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가면 우울증의 한 형태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약물 남용이죠. 네. 자기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든가 약물 남용. 집에 와서는 폭력, 가정 폭력을 일으키고 도박을 하고 정신 시적 장애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면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알면 직접 도울 수 있다는 거, 그 희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을 알아야 치료가 되죠. 네, 지금까지 손면한 박사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손면한 박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현이었습니다.